자, 광의 형사 절차에 있어서 마지막은 형 집행 절차인데요. 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 펜을 써볼게요. 자, 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 자, 확정 판결이 나야지만 됩니다. 자, 확정 판결은 두 가지의 효력이 있는데요. 기판력과 집행력입니다. 저보고 글씨 못 쓴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한번 써보세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 기판력이라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집행력, 이게 있어야지만 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형 집행 절차를 우리는 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한들 교도소의 교도소장이 집행권자가 아닙니다. 누구? 검사. 그래서 검사는 모든 형사 절차에 있어서 주재자다. 자, 그러면 형 집행을 위한 구인장 발부는 누가 하느냐? 자, 검사가 합니다. 자, 형 집행을 위한 구인장, 이것도 이제 영장의 일부처럼 그 효력을 가지는 건데요. 이 명령장은 지금까지는 법원이 발부를 했지만, 즉 재판 절차까지는 법원이 발부를 했지만 형 집행 단계는 오로지 검사가 주재자이기 때문에 검사가 발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의 산입이란, 원래 판결 확정 전에도 지금 수사 절차에서도 구속 상태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재판 절차에 있어서도 구속 상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속 재판을 받고 또는 구속 수사를 받았을 때 그 구금일수, 이것을 판결 확정 전의 구금일수라고 하고요. 이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는 어디에 산입을 한다? 자, 형에 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였죠? 그 최순실 씨 그 조카 장시호 씨. 예, 장시호 씨가 어떠한 재판에서 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되면서 풀려났습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예컨대 형을 2년을 받았는데 판결 확정 전 구금을 2년 6개월을 하였다. 자, 그러면은 차고도 남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요,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풀려나는 거죠. 원래는 판결 확정 전 구금 일수는 산입을 하면 족하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전부 산입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산입이 원칙이다. 자, 이게 형사소송의 수평적 절차인데요. 자, 수평적 절차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수사, 그 다음에 공판, 다음으로 형집행. 이 세 가지요. 그리고 이걸 협의의 형사 절차라고 하면 이 전체가 광의의 형사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아야 될 것이 수직적 절차입니다. 자, 수직적 절차라는 것은 뭐였다? 자, 이거요. 1심, 2심, 3심. 자, 앞서 우리가 자, 2단계에서요. 판결, 선고가 나와서 1심이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1심이 끝났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2심으로. 그러면 2심으로 올라가는 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 자, 판결 선고를 하고 7일 이내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는 선고할 당시에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벌석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판결문 부본을 송달을 받고 7일 이내에 상소 제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상소장은 어디에 제출을 하느냐? 자, 1심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를 받았으면 1심 법원에 지금 항소를 하는데, 자, 1심에서 2심에 올라가는 걸 항소라고 했죠. 2심에서 3심 올라가는 것을 상고라고 했는데, 자, 1심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요. 아, 나 1심에서 한 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억울해. 라고 하면서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할 때 2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를 했던 1심 법원에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왜? 자, 이때는 이 1심 법원에 하는 이유는 2심 법원,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까요? 자, 5개밖에 없습니다. 자, 대구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자, 5개밖에 없습니다. 자, 업무를 2심에 직접 제출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따라서 1심에 제출을 한다는 것은 1심 법원에서 이 항소가 형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즉 항소권자가 한 건지, 항소 기일 이내에 한 건지, 아니면 항소장에 잘못은 없는지,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을 1심에서 해라 라는 의미이고, 1심이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즉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14일 이내에 라는 것은 이 상소장을, 즉 항소라고 우리가 칩시다. 2심으로 올라가는 항소에 있어서 항소장을 제출받은 1심 법원은 형식적인 조건들이 맞는지를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14일 이내에 뭘 같이 보내야 되느냐? 자기가 판결 선고한 거 전부 다. 즉 증거에 대한 기록들, 증인신문에 대한 기록들,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할 때 필요로 했던 모든 기록들, 이런 것들을 전부 어디에다가 항소장에 첨부를 해서 전부 2심에 송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를 하면 이때는 항소를 받은 법원이, 즉 2심 법원이 즉시 상소기록을 받은 상소법원에 항소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1심 판결에 대해서 아까 그 사건처럼 피고인이 항소를 하고자 하였다. 검사. 피고인이 항소를 하고자 하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고인은 마냥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1심 법원에서 실제로 항소장을 2심에 올렸는지 여부는 피고인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소 기록을 받은 이 2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에게 이 항소됐습니다 라고 통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20일 이내에 항소인인 피고인이 내가 왜 항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시 여기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2심이 직접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하면요, 이 이유서의 부본을 검사에게 복사해서 보내버립니다. 즉시 이유서를 상대방에게 보낸 거죠. 그러면 검사는 이 답변서를 다시 항소법원에 언제? 10일 이내, 여긴 20일 이내, 여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2심에다가 알렸고요. 검사 자체도 어떻게 했어요? 답변서를 제출을 했죠. 그러면은 항소법원인 2심 법원은, 이 2심 법원은요, 뭘 가지고 있느냐? 항소장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답변서 가지고 있고, 검사의 피고인의 이유서 가지고 있고, 검사의 답변서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소가 시작이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항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항소심인 2심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2심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1심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공판 준비 절차가 들어갔죠. 266조 이하. 아이고야. 제가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항소에서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항소는 뭐라고 했어요? 항소는 사실심이자 계속심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공판 준비 절차 다 하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공판 시작을 하면요. 이 절차 똑같이 거칩니다. 모두 절차, 심의 절차, 선고 절차. 그래서 1심이나 2심이나 전부 다 그 재판의 절차들은 똑같더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30으로 다시 2심에서 판결 선고가 끝났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는 검사가 또는 양자 모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판결 선고를 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에 대한 상고 제기. 그러면은 언제? 14일 이내. 그럼 7일 이내에 상소 제기하고 14일 이내에 또 상고 기록, 상고 법원에 송부. 자, 이 부분을 쭉 동일하게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심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다시 자, 이거 시작을 하나요? 이거요. 자, 3심에서는 이거 안 하겠죠. 왜 안 한다고 했어요? 3심은 고. 자, 고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당사자의 참여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고 절차는 이러한 심리 절차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참여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후심 또는 법률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다시 뒤로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상소는 항소와 상고 두 가지를 합쳐서 상소 제도라고 했고요. 소와 고의 차이는 심리 절차의 유무다. 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3심은 고, 1심, 2심은 소. 이렇게. 그 다음에 항소는 사실심이자 계속심이라고 했고, 상고는 사후심이자 법률심이다. 자, 법률심이라는 건 법령 위반 또는 법률 해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완전 글씨가 자, 그리고 사실 인정은 원심이 구속이 되기 때문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바는 없습니다. 자, 우리 사실 인정은 무엇으로 한다? 증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심리 절차에서 가장 핵심은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사실 인정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 인정이 심리 절차의 핵심이라면 법률심인 상고심은 사실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상고심, 즉 3심, 대법원에서의 판결의 종류를 보면은 원심을 확정을 한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 2심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상고를 했다고 치자. 이때 3심인 대법원에서 2심의 내용에 대해서 법률 해석 제대로 했어.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 다툴 필요 없어. 라고 했다면은 그때는 원심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지우고 다시 지워봅시다. 지우기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대충 깨끗해졌죠? 자,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고, 자, 1심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2심으로 올라가고 2심에서 불복을 해서 3심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3심이 2심의 내용이 그대로 맞아.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컨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있었다고 칩시다. 자, 강제추행 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과 갑이 지나가는 처녀, 처자, 을의 뒤를 쫓아가면서 특정 부위를 만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을이 강제추행으로 갑을 고소를 한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예컨대입니다. 근데 갑은 두 가지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야, 내가 만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번잡한 번화가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핸드폰을 좀 보려고 손을 올리는데 스쳤을 뿐이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야, 근데 허리 아래쪽을 만졌다고 해서 전부 다 강제추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강제추행이라는 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 부위를 만져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건드린 데는 거기가 아니다. 그거 강제로 만진 것도 아니다. 폭행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법원인 3심은 갑이 을의 어떤 특정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판단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허리 아래쪽에 그 엉덩이 위쪽을 만약에 만진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이것처럼 특별히 그 강한 정도의 폭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느냐, 이것처럼 법령 해석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가 여부만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강제추행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면은 원심이 확정이 되는 거고, 만일 두 번째는 야,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라는 것은 최소한 물리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폭행이라 함은 갑이 스치듯이 하는 행위를 이것을 폭행의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고 대법원이 해석을 하였다면, 그러면은 2심이 지금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파기 환송을 하는 겁니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 거죠. 2심에서. 자, 이게 파기 환송이고요.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야, 2심 잘못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법령 해석이기 때문에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것은 파기 자판입니다. 스스로 자. 이거는 돌아올 환. 그렇죠? 자, 파기 이송이라는 것은 3심이 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2심으로 내보내지만 2심이 있었던 예컨대 대구고등법원이 아니라 야, 이거 관할이 알고 보니까 서울이잖아. 그러면서 다른 관할로 보내는 것을 파기 이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3심제라고 해서 하나의 재판이 끝나기 위해서 반드시 3번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1심에서 아무도 상소를 하지 않으면은 1심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항소를 하였다? 그러면 2심, 3심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3번 했으면 끝나느냐? 아니잖아. 4번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4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요, 다시 다른 문제로, 법령의 문제로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3심에서 그래 이거 잘못됐네 하면서 다시 파기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특정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인데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어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렸잖아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두 번이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3심제지만 최종 몇 번을 한 거예요? 6번을 했죠. 그 3심제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아무도 다투지 않으면은 한 번 또는 두 번에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3심제라는 것은 신급이 3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부연을 하자면 3심이라는 것은요. 자, 색깔 이번에는 이걸로 해볼게요. 3심이라는 것은 신급이라고 했습니다. 신급. 그러면 동일 신급이라는 것은 1심, 2심, 3심 요걸 얘기를 하는 거지 몇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3심으로 올라갔는데 3심에서 파기해서 환송해서 내려왔죠. 그럼 내려왔으면은 네 번째 하는 요 2심에서의 재판은 처음 두 번째 했던 그 재판과 동일 신급입니다. 동일 신급. 왜? 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동일 신급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이 신급에 그 신급이라는 언급이 나오면 항상 뭐다? 이렇게요. 횟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의 효력은 무엇이 있느냐? 자, 이야기를 했었죠. 기판력과 집행력. 자, 기판력은 일사부질의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자, 잘 써보겠습니다. 일사. 부. 다시제. 리.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유를 묻을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시 재판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기판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습니다. 자, 기판력과 관련해서 아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 그때 억울하다고 그 20년 이상 살았던 그 분이 재심을 하셨죠.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어서 3월부터 이제 재심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저 그때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뭐라 하냐? 특별구제 절차라고 하죠. 특별. 왜 특별구제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예외가 되기 때문에 특별구제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특별구제 절차는 우리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재심과 비상상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라는 거냐?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게 다시 재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죠. 예, 마지막 부분에서 할 겁니다. 자, 형사소송의 수직적 절차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평적 절차와 수평이 아니네요. 수직적 절차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어떠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재판 절차에서 구별해야 될 개념인데요. 이 재판 절차에서 구별해야 될 개념을 먼저 조금만 이야기를 한다면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 절차
자,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용어들은 먼저 그 수업을 나가기 전에 용어가 가르치는 의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에서 재판 절차에서 구별해야 될 개념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